본격 어른들을 위한 방송, 어른들도 몰라요.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 네. 저희 방송이 아직 2회밖에 방영이 안 됐는데 네. 주변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맞아요. 근데 특히 지난번에는 계약서 읽기 편이어서 그런지 주변에 공감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광희 씨가 EBS랑 계약서를 썼다고 그럽니다. 거의 뭐 노예 계약서를 쓰 아니, 사인할게요. 예. 이거 하면 되죠? 안 돼! 안 돼! 집에 가서는 또 혼났어요. 왜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냥 계약을 해갖고 이거 노예가 되고 그러냐고. 예. 진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거를 학교에서도 알려주지 않잖아요. 맞아. 네, 이게 정말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건데 이렇게 당신의 무력 플러스에서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오늘도 기대를 안고 왔습니다. 예. 네, 오늘 또 유익한 주제로 얘기를 나누기 전에 네. 문해력 상담소에 특별한 사연이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사서 봤어요. 이게 초등학생 어휘 책이에요. 어휘 책인데 그래서 다들 오면 이게 왜 집에 있냐고 묻더라고요. 애기 키우지도 않는데. 영희야 얘가 제일 무엇인지 바꿔 먹었어요. 사람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야 그러면은 아 나는 회사 사람들하고 관계가 제일 힘들어 이런 건데 오히려 내가 회사 생활에서 힘든 거는 그런 보고서나 메일 같은 걸로 힘이 드니까 이걸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물류 쪽 일을 하다가 좋은 기회가 돼서 좀 다른 마케팅 쪽으로 일을 하게 됐죠. 근데 그 마케팅 쪽을 가니 문서화를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명일, 이길, 그리고 정성 이런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약간 좀 아니 나도 뭐 7살짜리 한글 모르는 아이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인데 이런 단어도 모르냐 이런 소리 들을까 봐 네, 묻지를 좀 못했어요. 맞아. 내가 문해력 할 때 항상 느끼는.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될 경우가 생겨서 써서 보여드렸죠. 15장, 20장 정도의 내용이었는데 그걸 단장님이 그대로 똑같은 내용인데 3장인가?로 확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줄었나 하고 조금 내용을 보니 저와 단장님이 사용하시는 어휘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이 한번 있고 난 이후에는 그 이후에 그 사업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네. 한번 그렇게 거절을 한번 당하고 나니까 이거를 보고서를 작성할 그 자신감도 안 생기고 그때부터 좀 더 많이 피했던 것 같아요. 쓰는 거를. 그렇구나. 부담이 되기 시작했구나. 저는 분명히 6시까지 메일을 다 읽었거든요. 근데 하루 지나고 나면 메일이 한 또 70개 정도 와 있고 그리고 만약에 뭐 저거 금요일이나 어떻게 월요일 읽냐? 연차를 쓰게 되면 250통, 300통 와 있고 하루에 거의 평균적으로는 한 80통, 90통 예, 그 정도 오는 것 같아요. 대박. 사실은 이런 직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저희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직장에 들어가는 게 목표인데 직장에 들어가서 이런 문서 작업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지 더 몰랐어요, 저는. 실제로 한 취업 전문 사이트에서 조사를 했는데 네. 직종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직장인 절반이 문해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낀다. 이렇게 답을 했고 네. 자신의 문해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네. 심지어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90%? 네. 직장인 중에서요? 예. 그러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뭔가 계속 자신감이 없어지나 봐. 혼날 것 같고 눈치 보게 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만 이제 어려울 거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네.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한국 분들도. 그럼요. 그래서 되게 그럼요. 공감이 가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 준비하면서
정말 아침에 나오자마자부터 이 대본을 끼고 살아요. 근데 정말로 이해가 안 돼서 제 소화 불량이 올 정도거든요. 정말 그 정도예요. 근데 봐봐요. 계약서를 썼고 EBS와 관계가 있고 또 좋은 자리고 어떻게 제가 그만두고 도망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거야. 정말로.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우리가 모셨습니다. 네. 본업은 디자이너이신데 네. 요즘에는 유튜브를 더 많이 하신다고 하네요. 근데 예. 뭐 이메일 잘 쓰는 법, 견적서 잘 쓰는 법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직장인계의 인기 유튜버 예. 이원찬 님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계의 소문난 일잘러 디자인의 공을 들어준 디자이너 디오디 원찬 반갑습니다. 야, 이원찬입니다. 일잘러. 아니 근데 이 디자이너 분이 왜 그런 이 직장생활 관련 콘텐츠를 하시게 된 건지.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 네.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도 해서 그래가지고 이런 콘텐츠를 찍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느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디자이너가 무슨 문서 작업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어떻게 그 디자인이 도출되었는지 설명을 하고 그것들 문서화해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너무나 다 어려워하고 그래서 제가 이건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좀 찍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채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까 저희 그 문해력 상담소에 의뢰를 해주신 분도 그렇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직장인 분들이 이메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꽤나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쯤 되면 등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나오시죠. 헤이 히어로. 헤이 히어로.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 시작이다. 첫 번째 문제는 띵동 회사에서 도착한 업무 메일입니다. 다음은 업무 메일을 받고 신입사원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이대로 업무를 처리했을 때 문제가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문제를 풀어주세요. 누가 잘못했다는 거 다 잘한 것 같은데. 신제품에 명일 이런 거. 어? 명일, 학위 파일. 답신 알죠? 답신. 접신 아니잖아요. 제발 똑똑한 문해력 접신 됐으면 좋겠다. 제발. 진짜. 답신과 접시를 연결하든지 그게 더 대단한데? 진짜 예능 신이 출몰했다 진짜. 잔머리는 정말 대단한데, 그렇죠? 과연 신입사원 중에 문제가 될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1번, 2번, 더 어디 있어요? 뭐야? 뭐야? 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다 갈리네요. 저희가 이 신입사원 메일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예. 하나씩 살펴볼게요. 그럴까요? 먼저 신입사원 1호님입니다. 네. 배상은 부장보다 아래 직급이니 유연하는 김 부장의 부하 직원이네. 이거 어떻게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1번 고른 분. 1번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배상이라는 말을 직급이 아니라 이거는 약간 드림처럼 누군가 보냈다, 올림 이런 뜻인데 근데 여기는 이제 직급으로 자기가 착각했다? 네,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린 거잖아요. 제작진한테 예. 이런 사연이 왔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제가 메일이나 문자 끝에 가끔 배상이라는 표현을 썼던 적이 있는데요. 배상이라는 말이 직급을 나타내는 호칭인 줄 아셨는지 다음날 만났더니 땡땡땡 배상님 하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제 직급은 팀장이지 배상은 아니었는데 엄청 당황스러웠습니다. 공감이 돼요, 솔직히. 아니, 일상님. 솔직히 저도 많이 몰랐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음은 신입사원 2호님이죠. 네. 업무 파일을 일컬을 때 학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었다는데 광희 씨? 이거 왜 저한테 바로 질문 오는 거예요? 학이 업무 파일을 일컬을 때 학이라는 말을 붙이는구나. 예. 이분도 진짜 틀린 것 같긴 하거든요, 이분도. 느낌상. 예. 학위는 밑에 있는 걸 봐달라. 학위 밑에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오, 진짜? 학위. 그건 것 같거든요. 아니, 아래 하는 안 돼. 그럼 기는 뭐예요, 기?
뭐뭐 하기 아닌가. 여기서 지금 예능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지 말기. 예. 좋은데? 그러게, 예. 어떠한 내용에 밑에 어떤 참고를 하라고 할 때는 하기에 하기 내용에 하기 파일 위에 있는 때는 상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기 하기. 아 밑에 있는 걸 봐달라 파일을. 네, 내용이 첨부되어 있다. 위에 있을 때는 상기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아, 상기 내용 알아요? 상기, 맞아요. 상기 사항을. 네, 맞아요. 아. 어쨌든 잘못 알아들은 거잖아요. 1호님, 2호님이. 그럼 이제 틀리는 거네. 예. 신입사원 3호님 메일 내용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볼게요. 네. 견적서상 신제품의 수량과 가격 부분이 잘못돼 있었구나. 이거는 문제가 될 일이 없죠. 왜냐면 여기 딱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가격을 다시 기재했습니다. 수전 씨가 말씀해 주셨지만 무엇무엇에 대한 수량과 가격을 다시 기재하였습니다. 다시 기재했다니까 그 전에 기재를 잘못했나 보다.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추론, 예, 맞아요. 추론. 네, 추론.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광희 씨가 몇 번 드셨죠? 저는 5번을. 아, 5번 드셨죠? 사실은 이런 일이 안 생기려면 애진작에 이 견적서 잘 뽑으면 돼요. 왜 실수를 해서 이런 더블 체킹을 해야 된다요. 더블 체킹. 예?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더블 체킹이. 탁탁 이렇게. 예. 그러면 신입 4호님. 예? 9월 10일 아침부터 예. 김 부장님과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다. 이게 오찬이라는 단어가 그냥 찍어서 오전 플러스 반찬할 때 찬인가? 이래서 오찬? 5개, 반찬 5개? 실제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어떤 단어예요? 이렇게 오찬이라는 네. 게 있더니 아침이라고 했어요. 그래요? 이러면서 그래도 외국인들은 약간 좀 그런 습관이 있어요. 한 번은 좀 이렇게 사전에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봤어요. 근데 거기 런치라고 나와 있어요. 점심이라고 쓰지 또 이렇게 오찬이라고 하실까봐. 진짜. 자, 마지막 신입 5호님입니다. 예. 견적서 합의는 9월 1일 오후 6시까지 꼭 맞춰야 한다. 근데 이 견적서는 돈이 걸려있는 문제라 이 신입 5호님이 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일단은 9월 1일 오후 6시까지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지금. 오후 6시 있고 그 9월 1일까지가 얘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저는 이 명일, 네. 명일은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당일 9월 1일까지 견적서를 보내줘야 되면 금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당일이 금일. 예. 근데 명일은 그 다음 날을 대부분 얘기하잖아요. 명일이? 그래서 네. 난 그런 거 몰라요. 명이 무슨 명자예요? 발글명. 밝을명. 내일 해가 뜨니까. 오, 엄청 똑똑하다. 잠깐만요. 밝을 명은 알아야 되는 아니 거잖아요. 그거를 바로 오늘의 날짜와 연관했다는 게 그게 놀라운 거죠. 이 추론력. 날이 밝으면 맞아요. 그러면 광희 씨 이길하고 명일의 차이점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길 택배에서 많이 나와요. 택배에서. 이길 배송. 이길 배송. 예. 이길 배송. 명일은 해가 밝아오는 밝을 명자를 써서 해가 밝아와서 다음 날을 무조건 얘기하지만 예. 이길은 어떤 날 기준 다음 날. 그러니까 우리가 연예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방송되고 예. 방송국에서 이걸로 네. 정산을 해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이해가 편해요. 확실히 예. 알죠? 확실하게 압니다. 그 다음 달 정산.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금일이라는 거를 정말로 많이 그 실수를 했었어요. 어떻게 그때도 실수하셨는데요? 픽업을 이제 금일날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금요일로 이제 전달했던 적이 있었고 그게 큰 실수였죠.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는 뭐 금일, 명일, 뭐 이길 이런 것들은 철저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중에 어쨌든 지금 문제를 다 맞춘 사람은 없어요. 네, 다 틀렸어요. 우리가 이게 지금 뭐 5명 신입사원이 똑같은 이메일을 읽고 해석을 한 건데 유일하게 맞춘 사람이 이제 3번 한 명이잖아요. 3번 맞아요. 제가 제작진한테 들었는데 여기에 나온 응답이 모두 실화를 바탕으로 예시를 낸 거래요. 이게 다예요, 모두가? 네네네. 대박. 금일, 명일, 배상 등 사실 보여지고 있는 이 말들은 일상에서 저희가 잘 안 쓰는 그냥 말. 쉽게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장인 카페에서 단어 뜻을 물어보는 글들이 네.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네네네. 혹시 이 위에 있는 이 단어 뜻을 아시나요? 회사. 닭들이 폐사했다. 그래, 맞아.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닭들이 폐사했다고 죽었다고. 폐사. 폐업하게 된 사유. 폐사를 적으시오, 이렇게 적을 때. 수잔 씨는 알고 계시죠? 폐사 뭐였지? 아,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네요. 수잔 씨가 또 저렇게 맡기니까. 폐사 모르겠어요. 그럼 회사? 한번 볼게요.